박앤배님은 1962년에 태어나 지독한 가난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서울에서 자기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1980년 4월 강주 농공장에 취업을 하셨고 공장에서 숙식을 하며 토요일에는 어머님을 만나 뵈러 집에 왔다가 일요일 오후에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고된 소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1980년 5월 22일 옛 전남도청 금남로 앞에서 개헌군의 집단 발포의 총탄에 의해 사망하셨습니다. 향년 18세였습니다. 지금부터 박인배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참배를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꽃을, 네 분께서는 국가꽃을 받으시겠습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묵념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어떻게 돼? 힘내시고. 먹고 우리가 또 한국체. 팔 가렸네. 고 양창근님은 80년 당시 숭일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5월 19일 휴교 조치에 따라 일찍 귀가하여 친구들과 함께 민주화 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강주 송암동에서 외곽 봉쇄를 자행하던 개헌군의 총탄에 사망하셨습니다. 향년 16세셨습니다. 소년이원답 문재학 민관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양창근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께
참배하시겠습니다. 벚꽃을 받으시겠습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묵념 올리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고 김명숙님은 1980년 당시 서강여중 3학년이었습니다. 미남 사녀중 중노동에 종사하는 어머님을 대신하여 온갖 집안일을 다했던 1980년 5월 27일 강주 재진입 마지막 작전 때 김명숙님은 친구 집에 책을 빌리러 가다가 전남대 정문역 옆길에서 개울을 정탄해 사망하셨습니다. 향년 15세였습니다. 김병숙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께 참배하시겠습니다. 네 분께서 벚꽃을 받으시겠습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묵념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쪽으로 장갑은 벗어서 운전관 주십니다. 잘 주십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활짝 피어나도록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6.3 지방선거가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김상동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정말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점점 바빠지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응원하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지금 경북대학교 총장으로서 쌓아온 그렇죠. 경험과 전문성이 정말 예. 멋지세요. 예. 이 경험이 경상북도 교육감 직무에 예. 어떤 강점으로 작용을 할까요? 예,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혹은 도립대 총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가 적성에 맞느냐, 또 자기 진로하고 일치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교수들이 연구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행정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수의 여러 가지 행정을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국립대학이다 보니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많이 얻어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면 경북교육감으로서도 가는 게 거의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왜 대학을 진학할 때 적성과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가느냐 하는 의문에 들고, 또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왜 집중을 못할까 하는 그런 어떤 잡무의 경감 이런 걸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행정을 하더라도 행정의 중심은 학생과 교사를 중심에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강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경북 교육감 직무에 굉장히 크게 플러스 작용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경험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감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정말 대학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어떠한 학습의 역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다시 기초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사회적으로 낭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좀 이렇게 학력을 신장시키는 거, 또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모든 대학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굉장히 바꿔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인성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에 대한 하나하고 학생들의 기초 실력, 진로와 적성에 맞는 그런 학력 신장 이런 것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가장 메인 공약 중에 또 하나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디지털 교육, AI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미래 역량 교육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이제 아나운서께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는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미래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 소통력, 또 말하는 데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AI하고 대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리트 IB하고 합쳐서 AIB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교실 수업 전체를 능동적 수업 설계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능동적 수업이라는 것은 학생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교사는 그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하고 어떻게 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그러한 교육이 잘 되어야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업을 찾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래에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질문도 잘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토론하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어떤 환경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제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로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미래 리터러시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미래 리터러시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미래를 내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아마도 뭐 3, 4년 후에 바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등, 중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초등하고 중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 고등학교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 교육가족분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북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상당히 자기 집안에 있는 자제분들과 손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손자녀 자녀들의 교육의 꿈과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그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이런 데 대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또 학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경북 중고등학교의 그 책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강한 자신감이 있고 굉장히 또 청렴하고 투명하게 교육청을 운영해서 모든 도민들이 개방적으로 교육청에 접근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또 저는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김상동 후보 만나봤습니다. 앞으로의 선거 행보와 공약 실현 가능성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TV 송민서였습니다.